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학년말이라 많이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 시간 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유아숲 실천 사례 공모전에 좋은 작품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가 갈수록 더 좋은 활동과 사례들이 출품되어 K숲유치원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에 힘을 얻습니다. 이번 수상작들을 현장에서 공유하고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수사례 발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한국숲유치원협회에서 유아숲 교육대회와 유아숲 사랑단을 창단하여 지구를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숲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유아숲 사랑단으로 활동 후 청소년 숲사랑단으로 연계하여 숲을 사랑하고 인성도 두루 갖추어 창의력이 뛰어난 미래 인재로 성장하리라 기대합니다. 코로나,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내가 살아온 세계와 다른 세계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숲에서 놀던 놀이공간의 숲에서 숲 문화를 육성하고 문화와 컨텐츠가 있는 지키는 숲으로 앞으로 10년을 포괄적으로 내다보며 숲을 구성하는 다양한 숲속 생물들의 유기적인 연결관계를 이해하며 기후변화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숲교육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수사례 발표해 주시는 7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숲유치원협회 경남지회 충무어린이집 원장 이은미입니다. 2022년 유아숲 교육 국내 세미나에서 유아숲 실천 사례를 발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오늘 무회 실천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천 사례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발표하겠습니다. 행복한 어린이가 꿈꾸는 충무어린이집은 육군 제3구 보병사단 군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대상은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 70명의 영유아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국숲유치원협회 경남지회 회원기관으로 가입하여 교사교육 및 협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동 중입니다. 충무어린이집 숲 활동은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매일 2시간 이상 연령 통합으로 숲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발견하고 함께 만든 놀이터를 산책 지도를 보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무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숲에서 놀이했던 자연물을 교실로 가져와 숲에서의 놀이가 교실까지 연계되어 활동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충무 텃밭입니다. 만 1세 걸음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충무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는 아이들의 요리 활동 재료로 활용됩니다. 텃밭은 교사와 시니어 어르신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차공원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눈과 몸으로 느끼는 기차공원 산책은 가공되지 않은 최고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기쁨을 준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제일 즐거워하는 딱따구리 숲놀이터예요. 흑산 오르기, 나무 그네 매달리기, 딱따구리가 살고 있어서 아이들은 딱따구리 숲놀이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새로운 모험이 펼쳐지는 긴나들이 장소 백이산에서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오감을 자극하는 재미를 아이들에게 선물해 줍니다. 자연 그대로 받아들이고 체험하면서 자연을 벗삼아 성장해 가고 있는 충무 아이들의 숲
놀이터입니다. 잘 노는 교사가 즐거운 어린이집을 만든다. 충무 어린이집 교사상입니다. 충무 어린이집 교사들은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위한 숲활동 준비자,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는 숲놀이 안내자, 함께 놀이하고 학습하는 숲놀이 공동 학습자로서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숲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며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즐길 수 있는 데 필요한 물품이나 도구, 그리고 환경을 제공해 주어 놀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오늘 무회 활동은 환경을 지키는 충무 어린이집 유아 숲사랑단이 중심이 되어 교사와 영유아,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숲교육 활동입니다. 숲교육을 통해서 영유아기부터 자연의 혜택을 받은 충무 아이들은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어린이집에서 시작한 작은 실천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꽃고무 활동은 숲놀이터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환경보호 활동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동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한국숲유치원협회에서 회원 기간에 보내준 우리 집이 물에 잠겼어요 환경 동화책을 통해서 어렵지 않은 방법들로 탄소 발자국 줄이기 약속을 정하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며 환경 문제에 관심 갖는 아이들의 작은 행동이 교사들을 움직였고 뜻을 같이 하는 경남지회 인근 어린이집과 상호 협력하여 환경 소양 함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 연수도 함께하였고 전문서적과 환경부에서 발간한 탄소 중립 실천 안내서 가정편을 참고하여 영유아들도 쉽게 인식하고 가족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주제들로 연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유아숲사랑단 아이들은 매월 꽃고무 활동의 실천 방향과 세부 내용을 만들어 전체 원화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장하고자 캠페인을 계획 실행하였습니다. 6월 꽃고무 활동 녹색 밥상을 실천의 발견, 시작, 확장, 과정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축산업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양을 줄이기 위한 녹색 밥상 실천 과제로 첫 번째, 텃밭에서 키운 채소 밥상 만들어 먹어보기. 두 번째, 적당히 먹을 만큼만 덜어가기. 세 번째,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잔반 없는 날을 만들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식생활, 채식이라는 영상을 본 유아숲사랑단 아이들은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충무 텃밭에서 기르고 있는 재료들로 녹색 밥상을 만들어 먹어보기로 하였습니다. 텃밭 작물 수확량도 늘리고 잡초도 올라오지 않게 하려면 멀칭을 하라는 시니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신문으로 멀칭을 해보았지만 수확량은 비밀입니다. 직접 재배한 쌈채소 맛집은 충무 텃밭이었습니다. 올해 여름 텃밭에 잡초는 무성했지만 아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며 수확의 기쁨과 텃밭 작물 나눔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천입니다. 점심시간, 간식시간, 요리활동 시 적당히 먹을 만큼만 덜어가서 버려지는 음식물 줄이기를 실천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실천 과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유아숲사랑단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 특별식이 나오는 수요일을 잔반 없는 날로 지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녹색밥상 실천의 확장입니다. 실천 확장은 농촌 체험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기, 체험으로 수확한 농작물을 활용하여 요리 활동하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7세 친구들이 알려준 맛있는 홍시를 만드는 방법 공유해 드릴게요. 홍시를 만들 감은 씻지 말고 익혀서 먹기 직전에 씻어야지 당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서로 붙지 않게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홍시가 맛있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매월 꽃고무 실천 과제를 안내하고 실천한 내용을 가정과 공유할 때는 스마트 알림장 열린 소통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진행하는 탄소중립 실천킹이라든지 우유팩을 분리배출해서 재활용 봉투와 교환하는 사업에도 참여하였고 가정으로 캠페인을 안내하여 함께하였습니다. 1학기에 진행한 꽃고무 활동에 대한 유아, 교사, 학부모의 변화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유아 숲사랑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외롭고 슬프고 힘들 것 같아요. 물 아껴 쓰기, 분리배출하기, 음식 남기지 않기. 지구야 사랑해, 우리 같이 행복하자. 지구야, 너 몸에 쓰레기가 많지? 내가 주워줘서 널 지켜줄게. 1학기 동안 진행된 활동에 대한 교사의 평가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교사들의 공통된 생각이 2학기에는 새로운 실천 과제 지정보다 1학기에 가장 적극적인 실천 사례를 중점으로 재실행해 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꽃고무 활동을 진행하며 영아들의 변화된 모습과 그리고 보육실 환경의 변화된 모습을 영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아반이라 꽃고무 활동에 대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 학기가 지난 우리 아이들은 우유를 마신 후 우유 라벨을 떼고 우유통을 씻어 분리 배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렵게 생각했던 꽃고무 활동은 이제 생활화가 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실천되지 않았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실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격려해 주겠습니다. 꽃고무 분리 배출을 실천하며 분리수거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재활용품을 이용한 놀이로 연계되었습니다. 버려질 수 있는 은박 보냉백을 활용해 장군 의상 만들기, 휴지심으로 만든 낚시놀이, 버려지는 스탠드 탁구 놀이감을 활용해 만든 마이크로 동료제 놀이를 즐겁게 하였습니다. 버려질 수 있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아이들의 손에서 새로운 되살림 놀이감으로 탄생하고 그 놀이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보며 보람되었습니다. 재활용품을 그냥 분리수거하기보다 아이들과 어떤 놀이를 할까 매일매일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1학기 꽃고무 활동에 대한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주제나 방법 그리고 효과 모든 항목에서 만족하고 응답자 80% 이상이 꾸준히 실천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진 찍어주기 귀찮고 혼자 하는 게 편했어요. 저는 아이와 함께 분리배출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스스로 하는 작은 실천에 즐거워하고 뿌듯해 하더라고요. 우선 쓰레기 보면 본인이 스스로 버리려고 하고 밖에서 보는 것들도 좀 주우려고 하는 그런 달라진 면이 보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도 진짜 실천하려고 하거든요. 계속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일단 되게 흥미롭고 사실 어른으로서
실천하기 힘든 것들을 아이들이 학습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대견하기도 하고 스스로 집에서도 뭐 분리배출도 하고 배워왔던 거 양치컵도 꼭 사용해야 한다고 꼭 찾고 이제 분리수거 할 때도 또 따라가서 꼭 플라스틱 종이 구별하는 방법도 오히려 어른인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가 아프겠다, 이거는 지구가 아프겠다, 이렇게 해야 지구가 아프지 않아 하고 설명하는 거 보면 굉장히 그 꼬꼬마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기도 하고 어른으로서 어쨌든 대견합니다. 줍기 활동을 하는데 유아가 이걸 왜 버렸지? 누가 버렸지? 하는 내용 모습도 보면서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은 아이에게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화이팅! 1학기 평가를 통해 2학기 꼬꼬무는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을 목표로 실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리배출 함께하기, 줍킹, 잔반 없는 날을 꾸준히 실천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숲교육의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 교육의 꿈을 숲에서 키워나가기를 제언합니다. 인근 유아교육기관과 유아숲사랑단 활동을 공유하여 영유아기부터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길러줌과 동시에 환경 감수성을 높여준다면 지구를 구하는 탄소 중립 생활 실천이 일상 속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공모전을 함께 준비했던 충무 어린이집 레드볼 동아리 교사들의 에필로그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만 3, 4, 5세 친구들과 함께 제주 자연의 보물 곶자왈에서 나무, 이끼, 돌 등 다채로운 자연물로 숲활동을 하고 있는 선유어린이집 원장 이영욱입니다. 선유어린이집은 구자읍에 위치해 있으며 김영바다와 서우봉, 동백동산, 비자림 등 사계절 내내 자연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유아들이 스스로 놀이를 찾고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숲활동을 12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3년간 한국숲유치원협회 제주지회의 글로벌 제주어 생태환경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주어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소멸위기 언어 중 가장 심각한 위치에 있는 언어라고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전 활용 방안을 세워 원형과 언어학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제주어를 사용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놀이를 접하고 제주어에 대한 친숙함 가져보기, 생태의 중요성과 놀이로 체험하는 활동을 하며 특히 자연문화, 역사와 연계된 장소에서의 활동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 발표는 돌멩이에서 헝룡만리까지 이딘 동백동산 곶자왈, 웃다 보민 행복해진댄 이 항목으로 나누어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돌멩이에서 헝룡만리까지라는 주제로 세계문화유산 교육의 하나인 제주 밭담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알고 유아들에게 밭담에 담긴 문화와 예술 경험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주변을 탐색하고 다양한 돌을 관찰하며 채집을 통해서 유아의 시각으로 돌을 다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돌도 소중히 다루며 색과 모양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지압기를 만들어 보고 두 발로 걷기, 징검다리처럼 걷기를 통해 신체의 발달과 다양한 느낌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외부에서 부과된 규칙과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신체놀이는 아이들에게 진지하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선유 어린이집은 문화유산 지구 내에 있어 제주의 돌이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보고 산책길로 나가 돌담 주변을 탐색하며 카메라에 담아 생생한 체험을 바로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도구를 이용한 놀이는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교실로 돌아온 후 관찰했던 밭담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공동 작업으로 헝룡말리 돌담길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기능과 구성, 상징성이 가미된 예술 경험과의 통합성이 돋보이는 다양한 생각들이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돌담 쌓는 전문가를 제주 방언으로 돌챙이라고 합니다. 돌챙이 선생님들과 유아들이 서로 소통하며 모양과 틀을 잡고 중간중간 구멍을 관찰하며 돌담을 쌓았습니다.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시도를 성인이 지원할 때 아이들의 중요 특성인 놀이성은 점점 높아집니다. 함께 완성한 밭담 작품을 감상하며 큰 만족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돌담놀이로 만들어진 큰 작품은 새로운 경험이었고 아이들에게는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2년간 제주어로 풀어가는 생태 환경 교육 사업의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곶자왈은 숲을 뜻하는 곳과 나무와 넝쿨 따위가 마구 어수선하게 엉클어진 곳이라는 자왈이 더해진 제주어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가까운 동백동산에서 숲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 동백동산 지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디로 갈지 아이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 행복한 동백길, 이끼동산, 우리들의 아지트, 구름고지 등 다양한 이름을 붙여 탐험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곶자왈의 생태 특성상 계절과 반대되는 온도를 피부로 느끼며 서늘한 곶자왈의 바람과 숨결을 느껴보았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생물의 다양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곶자왈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나무의 형태와 군락은 큰 호기심과 함께 아이들의 중요한 배움터가 되었습니다. 비교도 경쟁도 필요 없는 숲에서 지천으로 늘어진 놀잇감으로 우리 아이들은 완전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넝쿨을 탐색해보고 곳곳에 펼쳐져 있는 고사리, 삼, 이끼와 버섯 등 다양한 생물들을 보면서 유아의 호기심은 곶자왈 보물지도를 만들고 다양한 곶자왈 생태계를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놀이는 확장되었고 식물을 관찰하고 분류해 나가는 능력은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유아들의 흥미에 따라 때로는 돌그림 그리기, 자연물놀이, 돌하루방 표정 찍기 등 스스로 찾은 놀이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교사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은 늘 아쉽고 다시 또 빨리 오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주변을 탐색하다 발견한 곳은 제주 4.3 당시 큰 마을 주민들이 온몸을 숨겼던 굴이 있었고 먼물각 산책로에서 순막 표지판을 발견하고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줄 수 없는 역사와 자료가 있는 학습 장소가 되었습니다. 구름고지에 있는 나무로 만든 순막을 설명해 주자 아빠랑 가서 캠핑 가서 수출 봤는데 와 뜨거웠다. 야 뜨거운 건 조심해야 돼. 하고 사전 경험과 연계된 사회적 지식의 다양한 표현이 나왔고 이 순막은 이후에 버섯 구이로 이어집니다. 곶자왈에선 다양한 버섯들이 많아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버섯으로 관심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유아들이 궁금했던 버섯의 종류는 동백동산 해설사 선생님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호기심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보며 척척 곧자왈 버섯 박사가 된 것 같아 하고 자신감을 표현하며 신이 났습니다. 다음은 먼물가 코스에서 나무 사이에 있는 노루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노루를 실제로 보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는지 와 대박 사건! 나뭇잎 먹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자유놀이 시간은 버섯에 이어 며칠간 노루로 떠들썩했습니다. 놀이가 깊어지자 나무 뿌리, 돌, 넝쿨이 엉켜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주변 열매, 낙엽, 나뭇잎을 모아 집을 만들었고 동물들의 먹이 장소로 만들어주기로 의논을 하였습니다. 거듭할수록 숲 환경과 발견 학습으로 인한 기대감은 유아들에게 숲 활동 가는 날을 기다리며 다양한 자연물을 통해 친구와 함께 협력과 배려를 배우고 자연과 닮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이 세상 무엇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생일을 맞이하는 친구를 위해 파티를 준비하고 자연물을 이용한 역할놀이가 펼쳐졌습니다. 생명의 원천을 온몸으로 부딪혀 놀 수 있는 숲의 만찬입니다. 보이는 숲의 흙과 땅속의 흙이 다르다고 하면서 열심히 파자 동생들이 옆에서 부러워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팔 수 있어 하고 친절히 알려주며 형 노릇을 잘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고목은 아이들의 친구이자 오르고 싶은 도전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대근육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신체의 균형 감각을 조절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영유아가 꾸민 친환경 에코백은 나무에 걸어두기 위해 눈과 손의 협응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연물 채집과 활동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제주 설화와 곶자왈의 동화는 아이들의 표현 능력과 함께 자연적 요소가 있는 어휘력 선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구조화되지 않는 자유놀이에서 보낸 시간은 신체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에서 자기 조절 능력과 효능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의 선택과 자율성이 온전히 보장되고 제공된다는 것은 영유아가 스스로 자신을 믿고 작은 성공감을 쌓아가는 소중한 경험이자 가치인 것입니다. 곶자왈에서는 빛을 이용해 다양한 놀이를 하며 자연의 신비로움에 좀 더 한 걸음 다가가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비가 온 뒤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들어와 거울을 이용해 나무 기둥으로 빛을 반사해보며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깊은 곶자왈은 나무들이 서로 공생하며 높이 뻗어 있어 경이로운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숲에서 놀던 아이들은 자연을 파괴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을 거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연놀이에 대한 영유아들의 신념은 또래간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새로운 도전은 늘 시도가 되고 다양한 놀이를 창출해가는 능력은 성인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자원 활용 능력입니다. 나무에 무심히 걸려져 있는 넝쿨을 내려서 훌륭한 그네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잡아주며 신체 조절 능력을 키우고 움직이는 나무 넝쿨은 정말 신나는 그네가 되어 아이들의 환호성을 지르게 됩니다. 자연의 색과 모양을 닮아가고 싶은 신미감은 교실에서 그려낸 표현과는 달리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고 다양했습니다. 적석 그림은 나무에 걸어 작은 전시 공간을 만들게 되고 깊은 숲속
손전등을 활용한 다양한 관찰과 탐구는 계속 이어집니다. 영화반 동생들을 초대해서 함께 놀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생들의 질문에 답해주고 오감 활동을 같이 하며 형님과 누나로서의 자신감과 효능감을 한껏 뽐내보기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가정과 연계되어서 우리 아이들과 곶자왈에서 느낀 행복과 흥미를 확장시켜 보기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마련한 불특에서 버섯을 구워 아이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작은 요리사가 되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가정연계 활동으로 이어진 주말 곶자왈 체험은 활동 초반에는 곶자왈에 대한 흥미와 협조가 부족하였지만 숲 활동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보며 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동백동산 로비에 비치된 숲 편지함을 이용하여 직접 편지함에 넣어보고 친구들과 함께 모니터 요원 선생님께 보낼 사진을 골라 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동백동산 해설사 선생님께 답장이 와서 모두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동백동산 모니터링단의 선유 친구들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숲 활동 중 보았던 이끼와 콩란을 교실로 가져오고 싶은 유아의 요구에 콩란과 이끼를 구해 교실에서 직접 키워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이 어떻게 어울려 사는지, 소중하지 않는 생명은 단 하나도 없음을 알아갑니다. 직접 버섯도 키워보기로 했습니다. 느타리 버섯, 금빛 고기버섯, 표고버섯을 키우며 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수확하여 정말 꼬마 농부가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 만들어주신 선유마당 불특에서는 버섯을 구워 먹으면서 동생들을 초대해서 버섯을 굽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모든 활동은 유아들의 놀이와 흥미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고 발현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몸과 마음을 따라가며 교사와 원장님은 후지원 활동으로 이어나갔습니다. 모든 활동이 마무리되고 나서도 아이들은 지속적인 숲과 제주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시 한 번 더 가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 다시 곶자왈을 찾았습니다. 삶을 놀이로 인식하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자유로움이라는 작은 행복을 이 순간만이라도 누리고 쉽게 해주었습니다. 생명의 원천을 몸으로 부딪혀 놀 수 있는 곳, 숲은 정말 가는 것만으로도 배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 숨쉬는 곶자왈의 실제 이야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미래에도 보존되고 영원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유전되어 제주의 보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숙 어린이집 원장 조경숙입니다. 우리 원은 2011년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사계절 숲에서 들에서 마을에서 매일매일 신나게 노는 청주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주변 환경은 어린이집과 직접 연결된 이정숲, 비밀의 숲, 또 그리고 도보로 20-3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이름을 직접 붙여준 나무타기 숲, 구덩이 숲, 저수지 숲, 벚나무 숲, 도깨비 숲 등 날씨와
계절에 따라서 놀 수 있는 주변에 숲이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축복받은 어린이집입니다. 이정숲 어린이집의 특징은 세 가지로 소개를 하면요. 첫째는 매일매일 자유 숲놀이, 즉 진짜 놀이를 하는 어린이집이고요. 둘째는 숲에서 세시풍속의 24절기를 즐기고 있고요. 셋째는 이정골 마을가회 연계로 마을 문화를 잘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1년부터 비인가가 아닌 인가된 정규 교육기관이면서 매일형 한국형 숲유치원의 모형을 찾으면서 지금에 이르렀고, 우리 어린이집은 인구 절벽 시대에도 해마다 수백 명의 대기자가 있고 오고 싶어하는 어린이집이 되었습니다. 2011년 숲놀이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그 숲유치원의 모토대로 숲이 교과서가 되고 놀이 그 자체가 배움이고 삶이고 교육인 숲유치원의 기본 철학인 교사 없는 교육, 프로그램 없는 교육을 꾸준히 실천해온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숲유치원의 핵심 가치인 숲 자유놀이를 잘 실천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숲유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은 이미 10년 전부터 놀이 중심 개정 누리 과정을 숲에서 놀면서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을 이미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세시풍속은 우리 결의의 얼을 느낄 수 있는 과정이며 현재 계절의 변화와 함께 주기성을 알게 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알게 하고 더불어 즐길 수 있는 놀이와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알 수 있게 하죠. 세시풍속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확인시켜 주기도 하지요. 외국의 숲놀이에서도 각 나라마다 전통 풍습을 숲에서 재현하면서 놀이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숲에서의 세시풍속이야말로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숲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할로윈데이나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는 알면서 정작 단오나 유두, 7월 7석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해 볼 일입니다. 세 번째, 이정골 마을과의 연계인데요. 우리 어린이집은 이정골 마을 이름을 따서 만든 이정숲 어린이집입니다. 이정골 마을에는 그 신앙서원, 또 미술관, 사회적 기업인 논을체인, 교회, 산림공원, 또 이정골 마을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직접 간접적인 교류를 통해서 공동체로서의 모든 공간이 교육의 장이 되고 또 배움이 되고 돌봄과 배려를 받고 있어서요. 이정골 마을이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개울가에서 어디까지 놀아봤니를 설명하겠습니다. 활동이 배경이 되는 개울가는 평소에는 거의 말라서 있는 도랑물이지만 비가 오면 작은 시내를 이루는 곳입니다. 개울가로 산책을 간 이유는 며칠 동안 간간히 내린 비로 인해 작은 시냇물로 변한 개울가의 모습을 눈으로 관찰하고 물속에 살고 있는 수서곤충과 넷도를 이용한 댐쌓기 놀이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활동의 전반적인 흐름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탐색 가능한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알려주고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살펴보고 안전하고 신나게 놀기 위해서 약속을 또 정합니다. 아이들은 경사가 낮은 진입로를 이용해서 개울가로 내려가고 아이들이 개울을 따라 한 줄로 걸으면서 물의 깊이와 또 흐름을 느끼면서 물길을 걸으면서 놀기 시작합니다. 개울가에서 어디까지 놀아봤니는 정교하게 수업을 계획해서 실행한 수업이 아니고요. 숲놀이 장소를 정한 뒤에 예상 가능한 활동을 교사가 염두에 두고 아이들 스스로 탐색과 놀이를 통해서 배움의 기회가 발현되도록 교사가 무대 관리자이면서 관찰자이면서 촉진자 역할을 하고 또 놀이가 방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찰과 지원으로 확장된 숲놀이입니다. 첫 번째,
물속에는 누가 살까요? 아이들이 발목까지 오는 물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죠. 어떤 아이가 물속에 있는 돌을 하나 들추니까 작은 다슬기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무언가를 발견할 때마다 아이들은 주변의 친구들한테 자랑하듯이 수소곤충과 수집물들을 보여주자 다른 아이들도 물속에서 돌을 들추어서 각다기 애벌레, 강도래, 또 물 달팽이 등을 찾아냈어요. 그러다가 또 어떤 아이가 7수에서만 산다는 가재를 잡았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죠. 강도래와 다슬기는 예상했지만 가재는 정말로 뜻밖의 선물이었거든요. 가재의 출현으로 물속에 더 있을지 모른다는 가재를 찾기 위해 다들 열심히 돌을 이렇게 엎었는데요. 좀처럼 두 번째 가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땜쌓기 놀이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가재에 실망한 아이들이 물이 줄어들면 가재가 살기 힘드니까 댐을 쌓아보자고 제안했어요. 다행히 작년에 같은 곳에서 댐을 쌓아서 놀아본 경험이 있는 아이가 냇가 주변에 돌을 모아서 물길을 막기 시작했어요. 큰 댐을 막기 위해서 큰 돌을 옮기려는 친구가 돌을 쉽게 들리지 않자 끙끙대는 것을 보고 큰 돌은 드는 것보다 굴리는 게 더 쉬워 이렇게 알려주었죠. 돌이 무거워서 혼자 굴리기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또 그 친구를 본 친구들은 기꺼이 돌을 같이 굴려주었어요. 작은 돌을 들어서 옮기고 큰 돌을 굴려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아이들이 힘을 모아 큰 돌, 작은 돌을 모아 제법 튼튼한 댐을 만들었어요. 돌을 나르고 옮기는 과정 속에서 물속에서 냇가 주변에 살고 있는 거품벌레집, 죽은 나비의 사체, 물장군 등도 자연스럽게 발견했죠. 어느새 댐이 만들어지자 아이들은 수문놀이를 했어요. 수문을 열며 물살이 빨리 흘러가고 막아놓은 돌들도 떠내려갔죠. 어떤 아이들은 계속 댐을 쌓고 또 어떤 아이들은 물길을 여는데 더 관심이 많아서 약간의 의견 충돌도 있었죠. 댐을 쌓고 일부는 허물어지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무르 유속과 댐의 역할을 놀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만의 돌찾기입니다. 댐을 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돌들에 흥미를 보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울퉁불퉁한 다각형, 또 매끈한 삼각형, 둥근 돌 등 제각기 다른 모양의 돌들에 매료된 아이들은 자기가 찾은 돌을 댐 막는 재료로 쓰지 않고 한 손에 가지고 다녔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이 돌은 왜 동그랗지요? 또 무슨 모양 같아요? 라며 돌의 모양과 생김새에 관심을 가졌죠. 교사도 물속에서 뾰족한 모양의 돌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더 뾰족하게 갈았죠. 아이들이 선생님 뭐 하세요? 하고 묻자 돌칼을 만들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주 옛날에는 이런 돌들을 갈아서 칼이나 화살촉을 만들어서 사냥이나 생활의 도구로 썼다며 반달 모양의 돌로 식물을 자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아이들도 자신의 돌을 갈아보고 싶다고 해서 방법을 또 알려줬죠. 어느새 겨울에는 댐 쌓기 하는 놀이 모둠, 또 채집이나 주변 관찰을 하는 모둠, 또 자신만의 돌멩이를 찾아서 갈고 있는 모둠 이렇게 나누어져 각자 하고 싶은 놀이를 자유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린이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죠. 놀이에 푹 빠진 아이들이 자신의 놀이를 마무리하고 놀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마감 시간을 알려줍니다. 채집한 수소곤충을 또 직접 가지고 가서 키우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엄마 아빠와 떨어지면 불안하듯이 물속에서 살던 곤충들도 물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 이곳에서 살아야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하니까 아이들도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만의 돌 찾은 아이들은 돌을 이용해서 더 도구를 더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다음 놀이 때 돌을 이용해서 구석기 시대의 도구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 돌아와서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돌을 이용하여 만든 도구와 사진 자료들을 찾아보고 냇가에서 구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돌과 비슷한 모양의 돌을 찾아 도구를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찾아온 돌 모양을 보고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또 어떻게 쓰였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완성된 돌 도구를 보면서 아이들은 한쪽은 망치고 한쪽은 도끼 모양이에요. 화살 같아요. 또 끈이 없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묶었을까요? 이걸로 어떤 물건을 잘랐을까요? 뭐 이렇게 이걸로 어떤 사냥을 했을까요? 라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돌로 만든 도구를 쓰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날 돌을 다루면서 완성된 도구로 친구를 위협하거나 돌을 던지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었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숲 생활 자체가 숲에서 살던 구석기 사람들과 많이 닮아 있었기에 어쩌면 아이들에게 구석기 시대 도구 만들기는 친숙한 놀이이면서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류의 아주 오래된 기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이 놀이를 통한 교육적 의미는 개울가에서 어디까지 놀아봤니는 교사가 정교한 수업을 해서 실행한 수업이 아니었고 또 목적이 있는 숲놀이를 정한 뒤에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활동들을 염두에 두고 해당 장소에 갔다고 했지요. 교사는 아이들 스스로 탐색과 놀이를 통해서 배움의 기회가 발현될 수 있도록 촉진자와 관찰자 역할을 하였고 때로는 아이들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였지요. 교사는 아이들의 놀이가 방해되거나 또 끊이지 않고 놀이의 흐름 속에서 배움의 기회가 드러나거나 포착될 수 있도록 환경과 계절의 흐름 속에서 놀이가 활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찰과 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놀이를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이가 놀이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경험이 되려면 교사의 준비와 아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아이들이 놀이 자체가 수업이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확장놀이를 미리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아이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과정 속에서 구석기 도구 만들기 수업이 된 것처럼 숲활동은 미리 계획된 것만 실행하는 것보다 교사, 아동, 숲이 주체가 되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이들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이고 교사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아들의 놀이가 성장하려면 놀이 속에서 반영되고 싶어하는 유아들의 욕망을 교사가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욕망이 현실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자, 촉진자, 안내자와 놀이 참여자로 아이들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유아들의 배움과 성장은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발현되는 것이며 그 성장과 발현은 교사의 기쁨과 보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사계절 이렇게 놉니다. 교사는 아이들이 숲에서 자연을 듣고 만지고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려고 노력했고요. 교사의 흐름보다는 아이의 흐름과 리듬에 따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적인 숲보다는 생활의 숲으로 어쩌다 한번 들르는 숲이 아니라 생활 공간이 되도록 하고 한 달에 한 번보다는 한 주에 한 번, 한 주보다는 매일이 더 중요합니다. 본래 교육은 일상의 삶이고 알미고 생활입니다. 개정 누리과정 내용의 핵심이지요. 교육은 아이들의 생활에서 출발하고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아교육의 기본은 잘 자고 잘 먹고
찾고 잘 노는 일상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숲 교육도 일회적인 체험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일상의 삶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풀과 나무, 햇살, 바람, 흙이 있는 숲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즐거움이고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유아수 교육 사례 발표를 맡은 창의동 새샘 어린이집 교사 김재령입니다. 우리는 지구 지킴이 숲활동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구 지킴이라는 제목으로 실천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의동 새샘 어린이집은 자연 친화 생명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자발적인 놀이를 통해 신체, 정서, 언어, 인지 발달을 유도하고 창의적이고 인성이 아름다운 전인 발달을 돕는 교육을 보육 철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방 운영 및 숲활동은 만 1세부터 만 5세를 포함하여 전 연령이 매일 숲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체험 활동, 역사 교육, 환경 감수성 교육, 꼬마 농부 체험을 통해 자연 친화 생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연 친화 생명 교육을 바탕으로 화면과 같은 보육 목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는 지구 지킴이 숲활동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활동의 배경은 집중호우로 인한 숲의 변화를 인지하고 지구의 오염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지구는 누가 살고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숲을 탐험하게 되고 숲에 사는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구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유아들은 정화 활동을 비롯하여 우리는 지구 지킴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구 지킴이 활동을 사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월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숲활동을 일시적으로 쉬게 되었습니다. 약 3주 만에 숲을 방문한 유아들은 나무들이 부러지고 흙이 유실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숲 환경이 훼손된 모습을 관찰하며 유아들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커다란 가지들을 협동하여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를 포함한 자연재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실로 돌아온 유아들은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해 알아보고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가 아프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면서 지구에는 우리 말고 누가 살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유아들과 숲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관찰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아들은 숲에서 동물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만원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어 함께 만원경을 만들어 숲으로 출발했습니다. 숲에서 들리는 새의 소리로 위치를 찾아 함께 새를 관찰하고 교실에서는 새의 서식지, 먹이, 생태 환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숲에서 새의 생태 환경 게임을 하면서 새들이 좋아하는 먹이인 애벌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가 맛있게 먹는 애벌레를 비롯한 곤충 친구들은 어디에 있는지 함께 탐색하러 숲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탐색하기 전에 또 유아들과 곤충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곤충 채집망, 채집통을 준비하여 숲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곤충은 나뭇잎 위에도 돌 밑에도 낙엽 속에도 또 물 속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 모를 수소 곤충을 도감을 통해
살펴보기도 하고 이름을 알아보면서 낯선 곤충들과 친해지는 계기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통해 낮에 활발히 움직이는 곤충을 보면서 유아들은 생각합니다. 곤충 친구들은 밤에 모두 어디에 있을까? 우리처럼 잠을 잘까? 라는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함께하는 야간 곤충 탐사대를 구성하여 아이들이 숲 놀이터를 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숲은 낮에도 밤에도 많은 곤충, 동물, 식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여 지구가 아프면 정말 큰일이 나겠구나라고 유아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구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아들은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새로운 놀잇감 대신 오전 간식에 먹었던 요플레통을 씻어서 놀잇감으로 사용하고 유아숲 사랑단이 되어 숲 정화 활동을 하고 또 자연물 밥상을 만들어 숲에 사는 곤충, 동물 친구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였습니다. 또 사라지는 꿀벌을 위해 꽃모종을 심어 꿀한끼를 선물하는 우리는 지구 지킴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것을 자연 보호에 관한 포스터를 제작하고 동생반에 찾아가 지구를 위해 함께 하자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유아들의 적극적인 캠페인으로 인해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는 아나바다 활동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지구 지킴이 활동으로 시작한 캠페인은 또 다른 활동의 씨앗이 되었고 환경 감수성 숲교육을 주제로 한 부모 참여 수업과 유아들이 주도하고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프리마켓이라는 열매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가정과 함께 연계하여 일회용품 줄이기, 물 아끼기 등 다양한 탄소 중립 활동을 실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구 지킴이 활동은 생태 중심, 생태 가치관을 확립하고 환경 친화적 태도 및 환경 양식을 실천하는 기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아름다운 숲으로 갑니다. 이상으로 창의동 새샘 어린이집 우리는 지구 지킴이 숲활동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남 코끼리 어린이집 교사 이정원입니다. 이번 저희 원의 숲놀이 사례를 공유하고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저희 코끼리 어린이집은 1996년 12월 27일에 설립이 되었으며 현재는 41명의 교직원과 318명의 영유아가 함께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매일 숲놀이를 하는 코끼리 어린이집은 생태 유아 교육기관입니다. 잘 놀아야 잘 자란다라는 교육관을 가지고 있으며 영유아의 내면성, 자연성에 따르며 경험이나 활동에 의한 체험 위주의 개방적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활동은 아이들이 지구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고민하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입니다. 지구야 우리가 지켜줄게 라는 주제로 만 5세 반 20명의 아이들이 함께한 놀이로 코끼리 어린이집 소유의 바깥 놀이터와 숲에서 함께한 활동입니다. 저의 발표는 먼저 놀이가 시작된 배경, 놀이의 흐름, 놀이 사례 4가지, 마지막으로 교육적 의미와 기대 효과 순서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여름날 여느 때처럼 아이들과 숲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모습을 발견한 아이들은 쓰레기는 지구를 아프게 해서 동물들을 병들게 하고 우리도 병들게 해요. 선생님,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지요. 하고 이야기를 하며 숲 길가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의 모습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어요. 이때 교사는 아이들의 관심이 시작되었던 길가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답니다. 그날 교실로 돌아온 아이들은 오늘은 쓰레기가 참 많았어. 어떻게 하면 습기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토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토의를 하던 중 유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하고 이야기를 하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였을 때 효과가 크다는 것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교사는 길가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모습, 그로 인해 자연이 훼손된 사진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아이들과 공유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길가에 버리는 행동을 하였을 때 지구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며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교사는 깨끗한 자연과 숲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유아들이 깨끗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며 쓰레기 줍기, 분리수거하기, 나무 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나바다 장터 놀이로 의견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환경 캠페인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하였더니 글씨를 크게 쓰면 되잖아요 하고 이야기를 하며 플랜카드 만들기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때 나도 적어보고 싶어 하고 이야기를 하며 유아 모두가 한 가지씩 문구를 적어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교사는 아이들 몸의 크기에 맞는 도화지를 길게 이어 붙여 어깨띠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어깨띠 만들기를 하며 환경보호 문구 글자를 쓰고 꾸미기 활동에 즐겁게 참여를 하였어요. 완성된 어깨띠를 둘러매고 친구들과 서로의 문구를 공유하며 유아들은 새로운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즐거워하였답니다. 드디어 쓰레기를 주우러 가는 날이 되었어요. 교사는 환경 캠페인에 필요한 것에 대해 유아들과 상의한 후 장갑, 집게, 그리고 비닐봉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유아들은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쓰레기를 줍고 인도에 한 줄로 서서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향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분리수거를 잘해요 하고 목이 쉴 정도로 크게 외쳤답니다. 이곳저곳을 뛰어다닌 아이들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다음에는 쓰레기를 더 오래,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부채를 가져와야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천 사례입니다. 유아들이 주워온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과정에서 동생들이 분리수거장에 한 번씩 들려 무엇을 하는 곳인지 호기심을 가졌으며 동생들도 산책 시간에 발견한 쓰레기를 주워와 분리수거장에 버려주었습니다. 형님들의 활동을 보며 동생들도 자연스럽게 환경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어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세 번째 실천 사례입니다. 아이들은 다시 쓸 수 있는 물건들이 버려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놀잇감이나 작아져 입을 수 없게 된 의류들을 모아서 어린이집으로 가지고 오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때 교사는 부모님께 아이들의 토의 내용과 함께 아나바다 장터 놀이 활동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부모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많이 보내와 주셨습니다. 아나바다 장터에서 생긴 수익금으로 우리 친구들의 주변 이웃을 돕는 활동에 직접 참여해보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고, 버려지는 물건이 나에게는 쓸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아이들은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을 알고 나무 심기를 실천해 봅니다. 그러던 중 한 유아가 오후 간식을 먹고 남은 수박씨를 모아 교실 한쪽 화분에 심어보고 매일매일 그 화분을 보살피면서 지극정성으로 물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워 떡잎이 나오는 모습을 보며 친구들도 신기해하였고, 간식 시간에 먹고 남은 다양한 과일 씨앗을 모아 친구들도 씨앗을 심어보는 활동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때 교사는 사용했던 플라스틱 통과 다양한 씨앗, 그리고 배양토, 모종삽 등을 준비하여 아이들에게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매일매일 관심 있게 화분을 보살핀 친구들의 화분에서는 싹이 터서 줄기가 길게 자라났으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화분에서는 싹이 트더라도 금세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작은 씨앗부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과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아이들은 산책 시간에 나가서 나무를 안아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며 친구들과 나무를 정하여 보살펴주기로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환경 캠페인 활동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잠시 우리 아이들의 환경 캠페인 놀이 영상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유아가 계획한 일들을 직접 실천해보며 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어른들도 하기 힘든 일을 해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대견하고 기특하다며 좋은 반응들을 보내와 주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쓰레기 줍기부터 시작되었던 환경 캠페인은 유아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확장이 되면서 장기간 활동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교실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다양한 환경 보호 방법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활동을 통합적으로 실시한 활동은 유아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아들에게 일반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유아들의 주도적 놀이와 경험 활동은 바른 습관과 건강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유아들의 풍부한 생각 속에서 어떠한 재미난 활동들이 확장되어 가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도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을 모든 보육교사분들을 응원하며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푸른숲 유치원 교사 소가희입니다. 지금부터 2022 국내 세미나 공모전 유아 숲교육 실천 사례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활동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원은 숲이 유치원과 인접하고 있어 주 3회 정기적으로 숲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숲 활동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기초 지식과 태도, 실천적 행동을 기를 수 있도록 저희 원 교사들은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 환경 수업 도서를 참고하여 환경 기념일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계획하였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지향 환경 교육을 통하여 유아들이 지구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 기념일과 관련된 환경 문제에 대해 알아보며 지식을 습득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탄소 중립 실천 경험을 통하여 유아들이 지구 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보고 실천하여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삶으로 연결하여 환경 보전에 참여하는 행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환경 기념일의 날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 활동 흐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3월에서 5월까지 실시된 환경 기념일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지겠습니다. 환경 기념일로는 3월은 지구온난화로 상승하는 지구의 기온으로 인한 심각성을 알리는 온난화 식목일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어스아워, 4월에는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지구의 날, 5월에는 생물종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보존을 위해 제정된 날인 생물 다양성의 날이 있습니다. 활동의 진행은 환경기념일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교육 연간 계획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숲에서 활동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지속적이고 실천 중심 환경교육을 위하여 가정과의 연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활동을 자세히 안내하고 자원순환 물품을 수집하였습니다. 자원순환 물품은 제로 웨이스트샵 자주적 관람과 소통하여 월별로 물품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멸균팩, 우유팩, 플라스틱 뚜껑, 빨대, 양파망, 고장난 플라스틱 장난감, 종이 쇼핑백을 수집해 수집한 물품을 제로 웨이스트샵에 반별로 방문하여 전달함으로써 자원순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제로 웨이스트샵과 서울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경제연구소가 함께하는 무엇이든 쓰레기 어택에 참여하여 소비자 목소리를 전달하는 베스킨라빈스 핑크 스푼 반납운동인 베라 어택, 본죽 용기 반납운동인 본죽 어택 등에 참여하여 해당 물품을 수집하여 제로 웨이스트샵에 전달하며 자원순환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기념일에 따른 실천 사례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3월 24일 온난화 식목일은 지구의 기온 상승으로 인한 심각성을 알리고
중요한 탄소 흡수원인 나무 심기를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서울 환경연합이 시작한 행사입니다. 저희 유치원에서는 서울환경연합에서 주최한 제13회 씨앗의 숲 참여자 모집 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도토리를 택배로 받았습니다. 온난화 식목일날 아이들과 함께 도토리 씨앗 심기 활동을 하였고 바깥놀이 시간에 도토리 씨앗을 관찰하고 물을 주어 가꾸었습니다. 어린 참나무로 성장한 나무를 어디에 옮겨 심을지 아이들과 함께 토의하여 우리가 자주 가는 숲에 옮겨 심자는 아이들의 의견을 모아 놀이 장소인 숲에 옮겨 심음으로써 환경 실천 미션을 수행하였습니다. 가정과의 연계 활동으로 공지사항을 통해 온난화 식목일, 어스아워 환경기념일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고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한 실천 방법과 미션을 안내하였습니다. 3월 미션으로는 저녁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전등을 끄고 있는 가족 모습 사진으로 챌린지 참여하기를 실시하였고 참여한 미션 사진들을 보며 각 반에서 발표하기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손가락 하나로 지구를 살리는 영웅이라는 주제로 챌린지 영상을 만들어 가정과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4월 22일 지구의 날에 대한 실천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2022년 지구의 날 키워드는 탄소 중립이었는데요. 숲 활동을 하면서 숲에 떨어진 많은 쓰레기들을 보고 숲에 올 땐 쓰레기 봉투와 장갑을 꼭 챙겨야겠다는 의견과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아이들의 생각들이 모아져 4월 22일 지구의 날에는 숲 캠페인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피켓과 포스터 만들기, 개사하기를 통한 캠페인송 부르기, 캠페인하며 숲속 쓰레기 줍기, 그리고 지구를 위한 실천 행동인 저녁 8시에 10분간 소등하기, 장바구니 사용, 다회용기를 사용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구의 날과 관련된 가정과의 연계 활동으로 공지사항을 통해 4월 22일 지구의 날을 알리고 기후변화 주간을 안내하며 온라인 캠페인 링크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저탄소 생활 실천하기라는 주제로 저녁 8시에 10분간 소등하기, 분리배출 꼼꼼히 하기, 다회용기 사용, 장바구니 사용하기 내용으로 챌린지 영상 주제를 안내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저탄소 생활 실천하기 주제로 참여한 미션 사진들을 모아 영상을 만들어 공지하여 가정과의 연계 활동을 더욱더 독려하였습니다. 다음은 5월 22일 생물 다양성의 날에 대한 실천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숲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생물들을 찾아보고 숲속 친구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우리에게 에너지를 나누어주는 숲속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해보고 다양한 생물들이 깨끗한 숲에서 살 수 있도록 캠페인 구호를 외치며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의 날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구의 다양한 생물을 만날 수 있는 국립생태원과 바다 생물을 만날 수 있는 서천해양박물관으로 현장학습을 실시하였고 현장학습을 다녀온 후에는 생물 다양성의 파괴 원인인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단 하나의 종도 더는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한 다짐으로 내가 꿈꾸는 건강하고 깨끗한 바닷속 세상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가져보았습니다.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가정과의 연계 활동으로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생물 다양성의 날을 알리고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실천 방법과 5월의 챌린지 미션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다양한 동식물 소개하기를 안내하였습니다.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다양한 동식물 소개하기 주제로 참여한 미션 실천 사진들을 모아 챌린지 영상을 만들었으며 영상 마지막에는 특별 이벤트로 환경 퀴즈를 진행해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가정과 연계하였습니다.
환경 퀴즈는 3월부터 실시한 환경 기념일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문제를 만들었으며 참여해주신 부모님들께는 유치원 에코통장에 스탬프 적립을 해드린다는 안내로 많은 부모님들의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유치원 입구에는 유아, 교사,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박스를 마련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님들께 매월 자원순환 물품을 안내하고 물품을 보내주시면 에코통장에 스탬프를 적립해드리며 스탬프 적립 5개, 10개에 따른 리워드를 진행하여 자원순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이 간식을 먹고 난 후 자발적으로 멸균팩, 빨대, 우유팩, 플라스틱 뚜껑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후 펼쳐 자원순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수집한 자원순환 물품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제로웨이스트샵 자주적 관람으로 방문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샵 방문 시에는 수집한 물품을 분류해보고 재활용에 대한 궁금한 질문을 해결해보며 환경을 위한 실천 약속을 정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샵 견학 후에는 견학 내용을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드리며 유아와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환경기념일을 통한 환경교육을 경험하며 유아와 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들은 점점 환경기념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고 재활용품 사용하기, 분리수거하기, 숲에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캠페인 활동 등 지구 환경보호를 위한 탄소 중립 실천 활동으로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 발달되었습니다. 환경기념일의 날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교육의 기대 효과는 첫째, 지속가능 발전지향 유아 환경교육을 통하여 유아들은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고 둘째, 가치관, 태도 형성의 중요 시기인 유아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실천해보며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셋째, 환경 보전에 참여하는 활동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숲 유치원의 지속가능 발전교육의 실천 사례를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쓰러지지 말고 당신 내일 생각하며 일어나요. 사업은 실패했어, 사랑은 실패했어, 그 어떤 것도 당신 쓰러뜨릴 순 없어. 알고 있죠, 세상은 당신 혼자가 아니란 걸. 주저앉아 슬퍼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걸 아는 걸. 우리 모두 일어나요, 손을 내밀어도 모두 다 함께해요. 손을 잡아요, 그리고 하늘을 봐요. 우리가 함께 만들 세상을 하늘에 그려봐요. 눈이 부시죠. 속에 쓰러져가는 모두들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크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굳은 용기 일어설 수 있다는 거라 거기서 눈물을 닦고서 밝아온 눈빛을 맞이하며 높이 우뚝 선 모두들의 행복한 소리를 끄는 둘러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세상에 가득 차있는 미움과 아픔들이 나를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만 가슴을 열어 우리 서로의 사랑을 나누어 봐요.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씩 사랑을 보일 때 서로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갈 때 싸울 일 없어 기분 나쁜 일도 없어 서로 찡그리며 다툴 필요 전혀 없어 우리가 꿈꾸는 눈부신 빛이 저기 있어. 아름다운 세상이 바로 저기 보여. 우린 여기서 항상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 SM 손을 잡아요. 그리고 하늘을 봐요. 우리가 함께 만들 세상을 하늘에 그려봐요. 눈이 부시죠. 너무나 아름답죠. 아주 작은 두 손으로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유아숲놀이 실천 우수 사례 발표를 맡게 된 경북지의 구미 효성유치원 이자은입니다. 오늘 발표할 사례는 숲반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뽕나무에 오디를 발견한 후 오디를 탐색하면서 5월, 6월 동안 이어진 다양한 오디 놀이입니다. 숲반 아이들의 오디 놀이를 보면서 아이들이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어떤 놀이들을 했고 어떤 배움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숲반을 소개하자면 숲반 친구들은 만 3세, 만 5세 혼합반이고 매주 3회 숲놀이를 합니다. 원에서도 바깥놀이, 텃밭놀이, 생태놀이를 매일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효성유치원의 봄과 겨울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유치원에서도 다양한 식물과 곤충들을 접하기 쉬운 환경 덕분에 숲반 아이들은 자연의 변화에 아주 세심히 반응하고 관찰하면서 어쩌면 자연에서 놀이를 하는 것이 아주 익숙한 아이들입니다. 저희 유치원에는 아주 큰 뽕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5월이 되면 높은 뽕나무에서 다 익은 오디 열매가 하나씩 떨어집니다. 바깥놀이를 하던 중에 아이들이 바닥에 떨어진 오디를 보면서 무슨 열매인지 먹어도 되는 건지 물어보았고 이미 오디가 익숙한 6, 7세 아이들의 주도하에 따라 열매를 깨끗이 씻어서 맛을 보기도 했고 생김새를 관찰하면서 오디라는 열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양한 오디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디 열매를 관찰하기 위해 아이들은 더 많은 오디를 필요로 했고 오디를 따기 위해서 사다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따줄 수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열매를 직접 따보는 경험을 주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열매를 직접 따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디를 따러 사다리를 타고 뽕나무 가까이 간 한 아이가 선생님, 오디가 흰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오디나무에 올라가면서 익은 오디뿐만 아니라 익기 전인 하얀색 그리고 빨간색 오디까지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디가 익어가는 과정 동안 색 변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입니다. 오디를 만진 손끝이 붉게 물드는 것을 발견한 아이들은 손톱에 칠해보고 볼이나 입술에 화장놀이를 하고 바닥에 자기 이름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바깥놀이 시간에 아이들이 모래에 구덩이를 파길래 물어보았더니 오디를 가지고 분홍 모래를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색깔 모래를 만드는 중에도 내가 물 떠올게, 내가 오디를 더 가지고 올게, 그 다음에 내가 할게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규칙을 지키면서 놀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오디에 물을 붓자 색이 변하는 걸 보고 한 아이가 오디 주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이들은 물과 오디를 가지고 며칠 동안 오디 주스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처럼 만든 오디 주스에 꽃잎과 자연물들을 올려서 가게놀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냄비 2개에 수돗물을 넣고 오디를 뭉개서 주스를 만드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니 빨간색 오디를 넣은 물이랑 다 익어서 까맣게 된 오디를 넣은 물이랑 색이 다를까 궁금해서 비교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색 변화를 더 관찰할 수 있도록 투명한 통을 찾아주었고 오디를 하나 넣은 물과 5개, 6개를 넣은 물의 농도의 차이에 대해서도 아이들은 아주 흥미로워했습니다. 놀이를 하면 할수록 아이들의 궁금증은 더해졌습니다. 오디는 먹을 수 있는 열매니까 마실 수 있는 생수를 넣으면 진짜 마실 수 있는 건지, 투명한 물이 아닌 우유에 오디를 넣으면 무슨 색, 무슨 맛이 날지 등 다양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바깥놀이 중 간식 시간이 되어서 바깥놀이터에서 간식을 먹게 된 날이 있었는데 그날 간식으로 우유가 나왔습니다. 전부터 오디 우유에 관심을 가지던 한 아이가 우유 한 컵을 가지고 갔고 우유랑 오디를 섞어보더니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 관심사는 그렇게 오디 물감이 되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붓으로 만들어서 오디 우유랑 주스를 이용해서 바닥, 벽, 종이 등 다양한 곳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디 주스는 오디에 물을 넣은 것이라서 물감처럼 쓰기에는 색이 진하지가 않다며 한 아이가 문제를 이야기했고 7살 한 친구가 물을 안 넣고 오디로만 물감을 만들면 되지?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디 물감을 위한 오디즙 만들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릇에 오디를 담아 으깨고 으깬 것을 물감처럼 사용했는데 오디 덩어리도 많이 남아있고 씨앗 알갱이가 불편하다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채반과 숟가락을 주었더니 이렇게 오디를 체에 걸러 오디즙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이어진 놀이이기 때문에 오디 놀이를 하면서 오디물이 옷에 베인 아이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날도 치마에 오디물이 튄 것을 보고 내 옷 염색됐어 라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종이나 바닥, 벽에 그림을 그리는 것에서 염색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제가 신고 있던 흰 신발에 염색을 한다면 무슨 색이 될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제가 신고 있던 신발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빨간 오디, 까만 오디를 가지고 한쪽에는 빨간 오디를, 한쪽에는 검정 오디를 칠해보면서 신발 하나로 아이들은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오디 하나로 아이들은 스스로 다양한 놀이를 떠올리면서 확장해 나갔습니다. 오디 놀이 흐름도를 보시면 먼저 아이들은 오디 열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오디를 탐색하면서 오디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오디에 물을 넣어 오디물을 만들기를 시작했고 오디 주스를 만들어 가게놀이로 이어졌습니다. 오디즙을 만들고 비교를 하면서 오디 물감을 떠올렸고 그 오디 물감을 만들어서 색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곳에 색칠하고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이 오디 놀이는 오디가 열리는 5~6월 동안 이어진 놀이입니다. 오디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지원하고 오디를 직접 딸 수 있도록 사다리를 제공했습니다. 오디를 이용해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유아들의 표현에 개별적으로 반응하고 격려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다려주었고 오디의 색깔 관찰을 위해 투명한 통과 채반을 제공했습니다. 오디 그림을 그리고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와 재료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부터 시간적, 물질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들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오디를 만져보고 맛보고 칠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은 주변 자연에 관심을 가져 자연 관찰 능력을 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디와 다양한 자연물을 이용해 여러 가지 색을 만들어 기쁨과 성취감을 갖게 되며 익숙한 것을 새롭게 보는 힘, 문제 해결력, 관심 있는 것에 집중하는 힘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주도적으로 배움의 과정을 즐기고 몰입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마다 오디를 가지고 노는 방법이 고유하고 독특하고 개성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과정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이 과일을 만나는 일은 흔한 일이고 다양한 과일의 모양과 색깔, 향기, 맛 등에 관심을 연계할 수 있으며 간혹 편식하는 아이들에게 미각 교육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디에서 시작한 열매놀이는 텃밭의 딸기와 방울토마토로 이어졌고 여름 내내 열매놀이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가을 겨울에는 현관 입구의 감나무가 아이들을 열매놀이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수 사례 발표를 맡게 된 구미지회 이자은입니다. 감사합니다.